사람이 마음에는 참으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슬픔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채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서둘러 털어놓습니다. 많이 말할수록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앉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 배신과 상실을 겪고 산산이 부서진 믿음을 홀로 주워 담아야 했던 밤들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다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지켜줄 만한 품성을 지니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하기 위해 당신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호기심 때문에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훗날 따른 술자리에서 꺼낼 이야깃거리를 넣으려고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약점과 인간관계, 계획을 조용히 기억해 두었다가 이익이 생기는 순간, 믿음으로 건네받았던 것들을 칼날로 바꾸기도 합니다. 대녕 왕조 말, 망주성에는 육장경이라는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강가 나루터 옆이 작은 포목점을 꾸리며 세 형제를 홀로 키웠습니다. 장경은 13살부터 짐을 나르고 장부를 계산했으며 비를 맞으면서도 상선이 부두에 닿기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으며 기억력도 뛰어났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비단마다 다른 가격과 각상다요. 도착하는 손님마다 흥정하는 습관까지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장경에게는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했던 장경은 형편이 넉넉하여 나이들이 놀이에 끼지 못하고 늘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새 연과 목마, 성 안에서만 파는 과자를 자랑할 때면 그는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경은 놀이에 끼워달라는 마음에 어머니가 부엌 아래에 귤잼 단지를 숨겨두었다는 비밀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크게 웃으며 그를 친구라 불렀고 우르르 몰려가 잼을 딸라고 졸랐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단지가 절반 넘게 비었네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기름등 아래에서 옷을 끼우며 조용히 물었을 뿐입니다. 즐거웠니? 장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를 좋아해서 함께 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들려줄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논 것이냐? 당시의 장경은 너무 어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을 때 느꼈던 벅찬 기쁨만 기억했습니다. 그 감각은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비밀이나 계획, 중요한 소식을 말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을 애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이야기가 자신에게 쓸모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상사가 당신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 묻는 것은 도우려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승진 기회를 떠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 얼마를 저축했는지 묻는 것은 던진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얼마를 빌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 수도 있습니다. 막 알게 된 사람이 과거의 연애를 지나치게 깊이 캐묻는 것은 당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약점을 건드리면 당신이 쉽게 흔들리는지 살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과 관심은 같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을 구별하려면 질문만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이 대답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4살이 되었을 때 육장경은 어머니의 포목점을 창고 세 채를 가진 상점으로 키워놓았습니다. 그는 망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찻집에서 가장 자주 이름이 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시원하고 부침성이 좋아 누가 무엇을 물어도 대답했습니다. 비단 상인이 다음 달 어디에서 물건을 뜰릴 것이냐고 물으면 어느 아루와 어느 배를 이용할지 예상 매입가가 얼마인지까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목재상이 남은 자본이 얼마냐고 물으면 웃으며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루에서 만난 지인이 왜 자꾸 신양현에 가느냐고 물으면 새로운 운송로 가까이에 있는 땅을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달콤한 술과 같습니다. 조금 마시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경계심을 잃게 만듭니다. 장경은 자신이 다른 상인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점점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음흉해 보였고 대답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은 진심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서로를 한 집안 사람처럼 여긴다면 무엇을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듣는 사람들은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언제나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논쟁하기 싫어서 끄덕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계속 말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끄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도 귀중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끄덕입니다. 장경과 가까운 사람 중에는 약방 주인이 아들인 풍자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노점상을 괴롭히던 부잣집 자제들과 싸우다가 함께 매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장경은 자묵을 친형제처럼 여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도 언제나 자묵이었습니다. 자묵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심이 후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친구가 어려움에 빠지면 기꺼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소식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라고 물으면 그의 눈은 금세 빛났습니다. 자묵에게 다른 사람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은 선량하면서도 비밀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은서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좋은 사람과 사람으로만 나누곤 합니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능력은 선한 마음에만 달리니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력, 주목받고 싶은 욕구, 압박을 견디는 타인이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에도 달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조차 아내에게만 말하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당신이 이야기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 아내는 언니에게만 말할게라고 생각하고 언니는 다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슬 속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를 배신했다 생각하지 않지만 비밀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해 도정은 서쪽 교역로를 따시 열었습니다. 서역 상단이 영관을 지나 흑단향이라 불리는 귀한 향료를 운반해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도성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사들릴 수 있다면 이익은 5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장경은 3달 동안 시세를 조사하고 통역을 구했으며 수레를 빌리고 은자를 마련했습니다. 상업에 발을 들인 뒤 찾아온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아직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기쁨이 너무 커서 혼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묵과 술을 마시던 장경은 여려들에 날 백작산 길을 지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행렬도 12명으로만 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묵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큰 돈을 벌라고 축권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틀 뒤 다른 술자리에서 자묵은 한 상인이 요즘은 돈 벌 기회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위로하고 싶었고 동시에 자신이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오. 흑단향이 곧 경관을 지난다고 들었소. 상대가 이동 경로를 물었습니다. 자묵은 잘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술 두 잔이요. 들어가자 무심코 백작산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장경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니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이름이 없어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가 충분하다면 이도를 가진 사람은 나머지를 스스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장경은 자묵 외에도 친척 한 사람에게 예상 매입가를 말했습니다. 상회에서 아는 사람에게 준비한 은자의 규모를 알려주었. 상단이 자주 묵는 객점 주인에게 돌아올 날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체 계획을 알지는 못했지만 한 조각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주성 반대편에는 조유신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경만큼 물건을 보는 눈이 좋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심했을 때 흘리는 말을 잘 듣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찻집과 주로 나루터로 보내 직접 질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떨어진 이야기 조각들을 주워오게 했습니다. 정보 한 조각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조각이 모이면 지도가 됩니다. 유씨는 흑단향이 영관을 통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육씨 집안이 최근 은자를 음표로 바꾸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객점 주인은 여려들의 날 장경의 상단을 위해 방을 준비했다고 자랑했고 마부 한 명은 다음 여정에 백작산기를 찌나야 한다며 불평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유씨는 계획이 거의 전부를 되었습니다. 여려새 날 그는 먼저 출발했습니다. 여려들의 날 장경도 상단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내내 기대에 부푼 채 달렸습니다. 하지만 영관 밖 거래소에 도착했을 때 창고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흑단향을 망주에서 온 다른 상인이 이미 사들인 뒤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유신이었습니다. 유신은 일찍 도착했을 뿐 아니라 장경의 예상가보다 정확히 10분의 1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판매자가 마음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만 이익은 지나치게 줄이지는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얼마의 은자를 가져가야 하는지, 수레를 몇 대 빌려야 하는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장경은 텅 빈 창고 한가운데 서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쟁에서 진 사실이 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사에서는 하루 차이만으로도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를 오싹하게 만든 것은 자신이 한 걸음 떼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자신이 머릿속을 먼저 걸어다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자묵은 성문까지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친구의 낯빛이 좋지 않자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장경은 거래를 빼앗긴 일을 이야기하고 내쉬었습니다. 그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자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연이었을지도 모르지. 장경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얼굴에 나타난 경고를 잘 보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은 정이 눈을 가리지 않으니 쉽게 의심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먼저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피하는 눈빛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은 실수라고 넘기며 한 번 이 약속 위반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찰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위임이 됩니다. 며칠 뒤 장경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남평산이 오래된 절을 찾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낡은 정자 아래에서 비를 피하다 홀로 바둑을 두고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잿빛 쌈배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휘었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곁에는 흙으로 빚은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장경의 무거운 표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방금 무엇을 잃었는가?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거래 하나를 잃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 거래 하나만 잃었다면 그대의 눈에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네. 하지만 지금 그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네. 어? 누군가가 그대가 갈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지. 장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는 자리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습관대로 아주 자세히 말했습니다. 노인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장경이 말을 마치고 나서야 검은 바둑돌 판 위에 놓았습니다. 이 바둑판이 보이는가? 보입니다. 판 위에 돌은 모두 드러나 있네. 그래서 어떤 수를 두든 상대가 볼 수 있지. 그런데 현실이 삶에서는 어째서 바둑이 시작되기 전에 그대가 스스로 모든 생각을 판 위에 올려놓는가?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딥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뜻인가? 장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진실함이란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네. 신중함이란 모든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지.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지 않네. 장경이 두 개념을 이렇게 분명히 구별해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대가 은자를 얼마나 가지고 다니는지 묻는다고 하세. 말하고 싶지 않다면 쓸 만큼 가지고 있다고 답하면 되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지. 누군가 어디에 가느냐고 물으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러 간다고 말해도 되네. 그거 적시 위선이 아니네. 하지만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놓고 자신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중함이 아니라 상대가 알 권리가 있는 정보를 감추는 일이네. 장경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노인은 먼지가 쌓인 탁자 위에 손가락으로 4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사람이 삶에는 4겹이 문이 있네. 가장 바깥 문에는 누구나 알아도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좋아하는 음식, 가보았던 풍경, 즐거운 이야기 같은 것들이네. 두 번째 문에는 믿을 만한 지인에게만 말해야 할 것들이 있네. 잠시 겪는 어려움과 개인적인 생각, 사적인 관계 같은 것이지. 세 번째 문에는 안정과 재산, 계획과 약점에 관련된 것들이 있네. 이 문은 극소수에게만 열어야 하며 그들 모두가 전부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네. 마지막 문은 핵심이네. 악용되면 자유와 명예, 퇴로를 잃을 수 있는 것들이지. 그 문을 여는 일은 애정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네. 장경이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들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인은 정자밖이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칼을 건네고 그가 나를 찌르지 않기를 바라며 증명하는 것이 아니네. 믿음은 작은 일에서 쌓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게. 그대가 아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존중하는지 보게. 화가 났을 때 그대의 비밀을 무기로 사용하는지 보게. 이익이 생겼을 때에도 약속을 지키는지 보게. 비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장경은 아직 노인이 말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계산하며 살아야 한다면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지나치게 경계하는 일이 아닙니까?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문이 있는 것은 주인이 손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네. 집에 자물쇠가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모두 도둑이어서도 아니지. 경계는 다른 사람을 유죄로 단정하는 말이 아니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책임지는 방식일 뿐이네. 장경이 떠나기 전 노인은 흰 바둑돌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한 사람이 반드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난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 이 돌을 다시 가져오게. 장경은 바둑돌을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품고 산을 내려왔지만 망주로 돌아오자 지인들이 다시 그를 둘러싸고 여러 일을 물었습니다. 차 몇 잔이 오가기도 전에 그는 산에서 들은 충고를 믿고 새로운 계획을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옳은 말을 한 번 들었다고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충분히 아픈 대가를 치르고서야 자신이 이미 들었던 경고를 믿습니다. 연관에서 실패한 뒤 육장경은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조심하는 것과 습관으로 조심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말이 떠난 뒤에야 자신이 정보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곤 합니다. 장경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련나루 동쪽이 황무지를 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갈대와 진흙푸성이 길밖에 없었지만 관아가 새로운 수로를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이 맞는다면 그 땅은 중요한 물류 거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술집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자매, 그리고 오랜 집사 주배관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장경의 생각에 세 사람은 모두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는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적기만 하면 반드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정보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말을 흘렸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장경의 어머니는 외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당에서 향을 피우던 날, 기쁜 마음에 여동생에게 아들이 곧 큰 땅을 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그저 동쪽남 근처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전당포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는 대가로 그 정보를 내주었습니다. 주배가는 땅을 사려는 계획 자체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측량사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켜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측량사 한 명은 육시 집안이 황무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곳이 값이 오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는 중개 일을 하는 사촌 형에게 알렸습니다. 자묵은 이제 술자리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관에서 있었던 일을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사촌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묵은 거절한 뒤 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장경이 구련이 땅을 사면 내가 부탁해서 창고를 찍히는 일자리라도 얻어주. 가족을 위로하려고 한 한마디가 정확한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갈래의 길이 결국 같은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나흘 뒤 조유 씨는 육시 집안이 구련나루 동쪽 땅을 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 씨는 직접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인을 내세워 장경이 예상한 가격보다 2할 높은 값을 제시했습니다. 땅 주인은 은자를 보자마자 팔았습니다. 장경이 계약 초안을 들고 찾아갔을 때에는 전날 라치 미미 주인이 바뀐 뒤였습니다. 장경은 매매 문서에 아직 선명한 붉은 인장을 빨아보다가 노인이 탁자 위에 그렸던 4개의 원을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땅을 사는 일은 분명 세 번째 문에 해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용할 수 있는 재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세 사람에게 주었고 그 세 사람은 다시 각자 무심코 문 하나씩을 열어버렸습니다. 장경은 분노했습니다. 주배관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늙은 집사는 무릎을 꿇고 절대 배신하지 않았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묻자 그녀는 놀라다가 사당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자묵을 찾아가자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사촌 동생에게 한마디 언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실수가 이어지는 사슬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곤 합니다. 각 사람은 작은 부분만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느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족에게만 말했어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게 비밀인 줄 몰랐어요 라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은 조각들이 모여 큰 피해가 되었을 때 결과를 떠안는 사람은 결국 한 명뿐입니다.
아기가 없다는 말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실수로 생명을 구할 약병을 깨뜨렸다고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의가 아니었으니 약병도 깨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선의에는 능력이 따라야 합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리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 나름다운 문장에 불과합니다. 구련이 땅을 놓친 뒤 장경은 모든 사람을 이심하러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층별로 나누는 법을 배우는 대신 반대 방향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단 한 명의 배신자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집안에 숨어있는 뱀만 찾아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고용해 조유신을 미행하고 창고 출입장부를 조사하며 하인들을 한 명씩 불러 물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친구들이 눈빛을 살폈습니다. 기침 한 번, 시선을 피하는 행동, 한 차례 늦게 온 것까지 모두 의심스러운 징후로 보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단순한 답을 원하곤 합니다. 모든 재앙이 하나기니 탓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제거하면 다시 안전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한 명의 적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 그리고 친밀감을 얻기 위해 사생활을 내주는 수 자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잘못 찾으면 약도 잘못 쓰게 됩니다. 장경이 배신자를 찾는데 몰두하는 동안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육시 집안에는 음표와 계약서, 비상용 인장을 보관하는 자단나무 괴짝이 있었습니다. 괴짝은 주 창고가 아니라 서재 벽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위치를 아는 사람은 장경과 어머니 주배가 그리고 그의 약혼녀 맹양리뿐이었습니다. 양리는 서당을 운영하는 집안이 딸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말수가 적어 장경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 약혼했습니다. 장경이 들뜬 목소리로 새로운 계획을 말할 때마다 양리는 끝까지 들은 뒤 물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확실해졌나요? 장경은 웃으며 그녀가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말하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주의 연회에 참석하기 전 장경은 서재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양리가 벽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숨긴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인장을 들고 상회로 가시오. 이것만 있으면 누구도 육시 집안이 물건을 빼앗지 못할 것이오. 그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가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를 바랐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양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던 가까운 시녀가 인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녀는 오빠에게 육시 집안이 서재에 중요한 물건을 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도박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장 주인을 찾아가 빚을 미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주인은 부잣집을 노리는 도둑 무리와 연줄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복을 비는 이 시기에 사이 서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방을 마구 뒤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판자만 떼어내고 괴짝을 꺼낸 뒤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골동품과 옥, 귀한 비단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장경은 벽 뒤의 빈 공간을 바라보며 차갑게 굳었습니다. 관리가 조사했지만 자물쇠는 부서지지 않았고 발자국은 비에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장경은 즉시 양리를 떠올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괴짝이 위치를 알게 된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시녀도 아침부터 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증거가 양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경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소? 양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대의 시녀는 어디에 있소? 저도 몰라요. 도둑이 들기 전에 왜 인장으로 창고의 권리를 옮길 수 있는지 물었소?
양리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뒤 자신이 맡게 될 책임을 이해하려고 물었던 것이지만 지금 어떤 설명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의심하고 있군요.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요. 이미 의심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냥 묻는 거야.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야. 잘못한 게 없다면 왜 두려워해?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목소리의 결론이 이미 다 있다면 상대는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양리는 약혼 팔찌를 벗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창고를 비밀로 지킬 수 있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집에 자물쇠를 10겹 더 달아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날 밤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은 도박장에서 시녀의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양리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장경은 진술서를 손에 든 채 서재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위치를 흘린 탓에 괴짝을 잃었지만 더 아픈 것은 두려움을 혐의로 바꾸어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모두를 의심한다를 뜻이 아닙니다. 경계는 관계를 보호하지만 통제는 관계를 막히게 합니다. 두 행동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목적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연인이 휴대전화를 뒤지면서 걱정돼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은 통제입니다. 사업 계획이 완성되기 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투자자에게 큰 빚을 숨기는 것은 은폐입니다. 화가 났을 때 혼자 진정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자기 조절입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 며칠 동안 침묵하는 것은 조종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배신당한 사람은 자기 보호란 이름으로 죄 없는 사람을 상처 입히기 쉽습니다. 장경은 맹씨 집안을 찾아가 양리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대문 밖에 서 있다가 종이 한 장마 받았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가장 나쁜 것으로 채우지도 마십시오. 그 문장을 읽자 남평산이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장경은 솜에 쏙힌 바둑돌을 꺼내 다시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낡은 정자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경이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바둑돌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한 사람도 반드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한 사람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갔군. 예전이 그대 집에는 문이 없었네. 이제는 창문조차 없는 벽을 세우려 하는군. 장경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찻잔 4개를 일렬로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잔은 가벼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네. 그들에게는 내일 온 성이 알아도 그대가 수 있는 이야기만 하게. 첫 번째 잔에 차를 조금 따랐습니다. 두 번째 잔은 지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네. 공동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나눌 수 있지만 사생활 전체를 줄 필요는 없네. 두 번째 잔에는 조금 더 많은 차를 따랐습니다. 세 번째 잔은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이네. 슬픔과 어려움, 계획을 말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정보가 오직 그대에게만 속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힘이 있는지 살펴야 하네. 세 번째 잔에는 거의 가득 차를 따랐습니다. 마지막 잔은 시간이 증명한 사람이네. 그런 사람에게도 그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필요는 없네. 신뢰한다고 해서 알 필요가 있는 사람만 안다. 는 원칙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네. 장경은 4개의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집안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그 빚이 그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그러나 모든 창고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암호까지 알 필요는 없네. 집사는 출고 일정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비상 자금이 규모까지 알 필요는 없지. 친구는 그대가 슬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맡긴 비밀까지 알 권리는 없네. 누가 어느 잔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호칭으로 사람을 나누지 말고 행동으로 나누게. 노인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 기밀을 친동생에게 맡긴 관원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던 동생은 누군가에게 취하도록 먹은 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반면 평범한 병사 한 명은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러 달 동안 명령을 지켰습니다. 혈연은 가까웠지만 비밀을 지키는 능력은 멀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품성은 높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순간을 관찰하게. 그 사람이 기쁠 때, 궁핍할 때, 이익을 앞에 두었을 때를 보게. 기쁠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네. 화났을 때 비밀이 존중받는지 알 수 있지. 궁핍할 때 약속이 값이 드러나고 이익이 나타났을 때 충성의 본 모습이 보이네. 장경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시험해야 합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덫을 놓을 필요는 없네. 그저 서두르지 말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작은 이야기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말게. 다른 사람이 비밀을 그대에게 자주 들려주는 사람은 언젠가 그대의 비밀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것이네. 그가 그대와 함께 남을 흉본다는 이유로 친밀하다고 착각하지 말게. 그것은 단지 미리 보여주는 경고일 뿐이네. 그 말은 장경의 마음속 안개를 가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자무기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적인 이야기를 자주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장경은 그것을 흥미롭게 들었고 자신을 특별한 친구로 생각한다고 여겼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이 비밀을 다루는 방식이 곧자기 비밀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 친밀함을 사기 위해 자신이 비밀을 돈처럼 쓰지 말게. 장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가 너무 많이 말한 것은 단지 정직해서가 아니네.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지. 침묵하면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웠네. 그래서 할 말이 없을 때마다 자기 삶이 한 조각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네. 장경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두려움을 이렇게 정확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정자 여부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대가 자신이 우물에서 계속 물을 길어주어야만 곁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채굴이네. 진심인 사람은 오늘 그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 없어도 곁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살아가면 너무 많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 중엔 뉘엄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정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경험 때문에 항상 자신이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관심을 보이는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모든 문을 열기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자마자 온 세상에 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이미 성공해 가까워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습관을 고치려면 침묵하라. 는 조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듣는 사람이 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인정을 찾고 있다면 행동으로 자신이 가치를 쌓아야 합니다. 동행자를 찾고 있다면 비밀로 친밀함을 사지요. 말고 시간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라면 종이에 적어놓고 사흘 뒤에 말하십시오.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고통스럽다면 아무렇게나 열린 품에 아픔을 던지지요. 말고 안전한 사람이나 도울 책임이 있는 사람 찾으십시오.
장경이 산을 내려가기 전 노인이 말했습니다.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말수를 줄일 필요는 없네. 목적을 가지고 말해야 하네. 연결하기 위한 말이 있고, 협력하기 위한 말이 있으며, 도움을 청하기 위한 말과 책임을 지기 위한 말이 있네. 자랑하거나 인정을 구하거나 침묵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말이 사람을 가장 자주 후회하게 하지. 장경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창고 자물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맹씨 집안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문 밖에 서서 자신이 후회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편지를 써 자신이 양리를 억울하게 의심했다고 해요. 인정했습니다. 도난 사건을 탓하지 않았고 두려움을 변명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양리가 혼인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흘 뒤 양리는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모든 일을 말해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제가 알 권리가 있는 것과 당신이 지킬 권리가 있는 것을 구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을 때 저를 당신이 두려움에 대한 답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장경은 고개를 숙여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믿음은 사과 한마디로 봉합되지 않습니다. 양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장경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작은 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상황은 분명 알리데 자신이 모든 이심을 그녀에게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관련된 결정은 이견을 물었지만 개인이 비밀을 내놓아 사랑을 증명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할 때는 그대가 무엇을 했소? 라고 묻는 대신 내가 지금 두렵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경계입니다. 감정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알게 하고 계속 상대요. 마음을 추측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경이 자신을 꽂히는 법을 배우는 동안 조유 씨는 더 큰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유 씨는 이제 거래 하나씩을 가로채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주의 상회 전체에서 육씨 집안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송 일정표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장경의 가장 깊은 약점을 알아야 했습니다. 육장경의 가장 깊은 약점은 탐욕도 조급함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출신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까 두려워 마음이었습니다. 장경은 창고 세 채를 세웠고 갖추었으며 상회 회의가 열릴 때면 앞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머니의 낡은 포목점을 입에 올리기만 하면 가슴 한쪽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을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할까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돈을 번 촌뜨기라고 불릴까 두려웠습니다. 지금 자신과 술잔을 맞대는 사람들이 언젠가 돌아서서 어린 시절 신었던 해진 신발을 비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 술에 취한 어느 밤 장경은 자묵에게 16살 때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옷이 너무 낡았다는 이유로 큰 상점 주인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전 하나를 땅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것은 밖에 서서 구경이나 하는 게 어울린다. 장경은 그 동전을 주었습니다. 돈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경은 오랫동안 그 일을 수치로 품고 살았습니다. 자묵에게 말할 때 그는 울었습니다. 자묵은 친구의 어깨를 끌어안고 이 이야기는 자신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지켜진 비밀이라고 해서 영원히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밀은 분노와 술, 압박과 이익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조유 씨는 자묵이 가장 약한 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묵을 직접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 자묵이 사촌 동생에게 접근하게 하고 빚이 일부를 대신 갚아준 뒤 주루에서 우연한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씨 집안 사람들은 자묵이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일부러 육장경이 요즘 교만해 옛 친구들을 잊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장경이 입을 무겁게 하게 된 뒤로 예전처럼 모든 계획을 뜯지 못하게 된 자묵은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깥으로 밀려났다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나면 가난했던 때를 누가 기억하겠소. 자묵은 곧바로 친구를 뚜둔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시오? 그 사람은 우리 모두보다 더 고생했소. 상대가 비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귀하게 자란 사람이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요? 자묵은 술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당신들은 그가 16살 때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려고 남이 발밑에 떨어진 돈을 주었다는 것도 모르지 않소? 술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뱉은 순간 자묵은 술이 절반쯤 깼습니다. 그는 절대로 밖에 퍼뜨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그 이야기는 망주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참은 소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장경이 어떤 상인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구걸했다며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하인으로 일했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은자를 훔치다가 잡힌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가 한 번 전해질 때마다 진실은 조금씩 줄어들고 수치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소문이 퍼진 시기는 절묘했습니다. 상회가 새로운 운송로를 책임질 관리자를 뽑으려던 때였습니다. 조유씨는 사람을 시켜 장경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말까지 퍼뜨렸습니다. 남이 발 아래서 돈을 주었던 자가 온성의 상인을 대표할 품격이 있겠느냐는 말도 돌게 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늙은 상인 한 명이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육공자, 오래전 그 이야기는 사실이요, 거짓이요? 장경은 대청을 채운 수백 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도 있었고 동정하는 눈도 있었으며 그가 흥분하기를 기다리는 눈도 있었습니다. 가장 올바른 대답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장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상처가 군중 앞에서 갑자기 찢기자 그는 침착함을 잃었습니다. 탁자를 내리치며 모두가 날조된 말이라고 소리쳤고 다시 입에 올리는 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반응은 조유신이 바라던 것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받고도 침착한 사람은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격렬하게 반응하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소문은 사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문이 대상이 유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장경은 수군거림 속에서 대청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자묵을 찾아갔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전체 사연을 아는 사람은 자묵뿐이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장경은 알았습니다. 왜 그랬나? 자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저 자네를 두둔하고 싶었네. 내가 지켜달라고 부탁한 일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나를 두둔했다는 말인가? 낯선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었네. 내 사촌이 친구들이었어. 장경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네에게는 언제나 자네를 믿은 사람이 범위보다 더 넓은 가까운 사람들이 범위가 있었군. 자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관이 일도 자네였나? 자묵은 침묵했습니다. 이번 침묵은 대답이었습니다. 장경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배신에는 반드시 음모와 거래가 있고 칼을 든 사람이 반대편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묵은 은자를 받고 그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과 장경의 이야기를 여러 번 맞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비밀을 팔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는 보상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악의의 정도를 낮출 수 있지만 결과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비밀을 흘린 사람은 행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정보가 더 퍼지지 않게 도우며 왜곡된 말을 바로잡 신뢰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묵은 울면서 장경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친구였으니 몇 마디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몇 마디 때문이 아니네. 자네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내 안전보다 여러 번 앞세웠기 때문일세. 장경은 자묵을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나면 인사할 수 있고 위급할 때 서로 도울 수도 있지만 자묵은 더 이상 자신이 깊은 영역에 속한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자묵이 괴로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다시 접근할 권리를 주는 것은 다른 일일세.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원한을 내려놓으면서도 열쇠를 다시 건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예전이 친밀함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용서는 분노를 계속 짊어져야 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다시 믿는 것은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시간, 새로운 증거를 보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누군가 부주의로 당신이 돈을 잃어버린 뒤 사과한다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모든 돈을 다시 맡기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이미 확인한 사실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자묵은 떠났습니다. 장경은 혼자 앉자 날이 밝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경은 소문에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 건가요?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소.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증명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이 과거 전체를 이해하도록 만들려고 하지는 마세요. 양리는 필요한 해명과 끝없는 설명을 꾸벼라도 또았습니다. 소문이 명예와 권리, 책임에 영향을 준다면 침묵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썼다면 장부로 제시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오해하는 정도라면 집집마다 찾아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은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누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어떤 진실을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장경은 상회의 원로 3명을 초대해 비후의 장부와 자금 출처, 계약서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16살 때 받은 수모를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동전 하나를 받은 있지만 도둑질한 적이 없고 현재 가진 모든 재산에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장경이 말했습니다. 가난했던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까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움이 내 반응을 지배하게 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세월로는 장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둑질에 관한 소문은 점차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장경은 여전히 운송로 관리자로 뽑히지 못했습니다. 무고하다는 사실과 별개로 큰 책임을 맡기기에는 성미가 지나치게 급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진실만으로 즉시 되돌릴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 소문은 반박할 수 있지만 소문 앞에서 보인 반응은 실제 행동으로 남습니다. 장경은 자신이 몫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오래된 상처에 끌려 공적인 자리에서 평정을 잃었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룰 때 자주 빠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상처 입혔다고 해서 내가 보이는 모든 반응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든 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다른 칼을 들어 죄 없는 사람을 찌를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회의 이후 장경은 너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모든 장부를 비밀 창고로 옮겼으며 하인들이 질문하지 못하게 했고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고단해가 될 양리조차 장경이 필요하다고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안전해 보였습니다. 정보가 더는 새어나가지 않았고 누구도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침묵의 대가가 곧 나타났습니다. 주배가는 필요한 마부를 고용하려면 입고 일정 날아야 했지만 장경은 하루 전에야 알렸습니다. 사람이 부족해 물건이 비 내리는 부두에 묶였고 비다 일부가 젖어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양리는 장경이 비상 자금이 절반 가까이를 동광석 사는데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개인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혼례 계획과 집수리 비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리는 손실이 난 사실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 결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하영단이라는 젊은 관리자는 운송 수치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장경이 여러 번 묻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오차가 쌓여 큰 부족분이 되었습니다. 비밀은 유출을 줄이지만 피드백도 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계획은 방해받기 어렵지만 잘못을 지적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악용당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도움받기도 어렵습니다. 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가족은 며칠 동안 다툼을 피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큰 위기로 맞을 수 있습니다. 신중함은 사람과 정보를 골라 나누는 것입니다. 고립은 모든 소통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장경은 동광석 거래가 실패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유동자금이 거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주배관과 양리에게 미리 알렸다면 우기에는 그 운송로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 판매자가 불순물을 섞은 전력이 있다는 점, 도성의 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경은 다시 남평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이 정자에 앉아있지 않고 약초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경을 보자밭이 식물을 가리켰습니다. 포개, 내가 이 풀을 모든 햇빛과 바람, 빗방울에서 가리면 살 수 있겠는가? 살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하는 것을 언제나 완전히 숨길 필요는 없네. 올바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지. 장경은 동광서 기하기를 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비밀을 독점적인 결정권과 혼동했네. 오직 그대에게 속한 정보가 있고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그들이 알 권리가 있는 정보도 있네. 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결정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누가 자신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셋째, 숨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선택할 권리를 빼앗기는가? 대답이 다른 사람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침묵은 부정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급여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큰 빚을 지고 있다면 배우자는 날 권리가 있습니다. 상점 주인이 경쟁자에게 전략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투자자는 실제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는 일기를 비밀로 지킬 권리가 있지만 위협이나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안전한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원은 사생활을 지킬 수 있지만 자신이 실수, 고객을 위험하게 한다면 침묵은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닙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침묵에는 세 가지가 있네. 키우기 위한 침묵, 관찰하기 위한 침묵, 도망치기 위한 침묵이지. 첫 번째는 과정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돕네. 세 번째는 그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뿐이네. 장경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언제 나누어야 합니까?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때 나누게. 조언이 필요하다면 경험 있는 사람을 골라 판단해요. 필요한 만큼이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면 실행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알려야 합니다.
그저 칭찬받고 싶은 것이라면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위험을 질 사람을 찾는다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말해야 합니다. 정보가 유출될 때 위험하다면 알 필요가 있는 사람만 필요한 만큼 많다는 원칙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노인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장수가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리하는 사람은 식량을 준비하려면 출발 시 날아야 하지만 적을 속일 지점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길잡이는 이동 경로를 알아야 하지만 후군이 전체 계획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부장은 장수가 쓰러질 경우 지휘를 이어받아야 하므로 큰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전부를 알지는 않지만 각자는 맡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만큼을 압니다. 좋은 비밀 관리는 조직을 눈멀게 하지 않네. 접근 권한만 제한하지. 장경은 돌아와 관리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실행 담당자가 보는 공용 장부, 핵심 관리자가 보는 전략 장부, 장경과 양리만 관리하는 비상 장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계획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있었고, 필요한 범위 밖의 사람은 전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양리와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공동 재산과 혼인,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반드시 상의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와 기억, 각자의 친구 관계는 그대로 존중했습니다. 분명한 경계는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추측하지 않아도 되자 불안은 줄었습니다. 자신이 공간이 여전히 존중된다는 사실을 알자 장경도 통제당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무렵 하영단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육시 집안이 큰 거래를 준비할 때마다 조유신 늘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장경이 정보를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는 상대가 계획이 일부만 마쳤습니다. 영단이 제안했습니다. 공자님, 저자의 호기심을 이용해 정보가 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경이 물었습니다. 거짓말로 덫을 놓자는 뜻인가? 누구에게 누명을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새 집단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 서로 다른 새 계획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중 하나가 조씨 집안에 나타나면 어느 문을 통해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경은 죄 없는 사람에게 덫을 놓지 말라는 노인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충분히 생각한 뒤 조건을 세웠습니다. 시험 정보로 누구도 돈을 잃어서는 안 되고 정보를 뜯은 사람이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되며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유죄로 위한 구실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운송로 3개를 준비했습니다. 운송 담당자들에게는 워로나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개인들에게는 서쪽이 낡은 창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교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경은 낙사년에서 차를 들여오는 일을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사흘 뒤 조유신이 사람들이 낙사년에 나타났습니다. 정보는 가벼운 교제 집단을 통해 나갔습니다. 장경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찰해 자묵이 사촌동생으로 이어지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조씨 집안 사람과 자주 술자리를 갖는 사람에게 선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유신에게는 단 한 명의 첩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허영과 호기심과 말버릇을 이용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배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고 싶어지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장경은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을 고르는 일만이 아닙니다. 정보가 쉽게 수집되고 조합되어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문에서 정보가 새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회 앞에서 조유신을 무너뜨리려면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육장경은 발견한 사실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 그는 짐작 하나만 생겨도 온 세상에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는 검증되지 않은 단서가 뿌리내리지 못 씨앗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일찍 꺼내놓으면 상대가 경계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사람까지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장경과 하영단은 기록표를 만들었습니다. 각 정보마다 누가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어느 경로로 퍼질 수 있었는지, 조씨 집안이 얼마 뒤 반응했는지를 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기억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를 스스로 고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믿고 있다면 불리한 증거조차 오해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에서 감정은 관찰을 시작하라는 신호일 뿐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경은 영단에게 세 층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확실히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짜 정보가 가벼운 교재 집단에서 언급된 뒤 조씨 집안 사람들이 낙산현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가능성이 높은 추론이었습니다. 정보가 자무기 사촌 동생을 꺼쳤을 가능성입니다. 셋째는 아직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조유신이 과거의 모든 실패 뒤에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장경이 말했습니다. 이 세 층을 하나로 섞으면 양리를 억울하게 의심했다. 때와 같은 실수를 다시 하게 될 것이네. 영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고문이나 협박이 아니라 빗장부, 이동식, 서로 대조한 진술과 계약서를 통해 증거를 모으고 시작했습니다. 자무기 사촌동생 풍유근은 도박장에 800여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흑단양 거래가 있기 정확히 한 달 전, 어느 전당포가 그 빚을 몰래 갚아주었습니다. 그 전당포는 조씨 집안 관리자의 처남이 운영한 곳이었습니다. 불연해서 땅을 측량했던 사람은 한 중개인에게 은자를 받았습니다. 그 중개인은 이후 같은 전당포의 정보를 팔았습니다. 양리의 시녀 오빠는 조씨 집안이 보호를 받는 도박장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괴짝 도난을 조유신이 직접 명령했다는 증거는 없었. 도둑들은 비상용 인장을 한때 그와 거래했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각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돈이 네트워크로 이어지자 우연은 형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장경은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유신이 마지막 목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기회는 조정이 북쪽으로 구율미 2만 석을 운송하고 럽체를 꽁게 모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낙찰받는 사람은 5해 동안 공용나로 곳을 사용할 권리를 얻어 망주의 운송망을 장악하게 됩니다. 조유신은 반드시 이기고 싶어 할 것이었습니다. 장경도 지원서를 냈습니다. 다만 일부러 정보 하나를 흘렸습니다. 육시 집안이 낡은 선단을 사용하고 호위 인원을 줄여 비용을 낮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근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만 나왔습니다. 사흘 뒤 조씨 집안은 육시 집안이 구율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문서에는 호위 인원을 줄인다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공식 문서에도 등장한 적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보의 전달 경로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경은 비밀리에 새 선당과 계약하고 충분한 호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짜 정보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조유신이 부당하게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입찰해 영향을 주려 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영단은 당장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모든 일을 그가 했다고 증명할 수는 없네. 장경은 자묵을 찾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옛 친구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고 있었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장경을 만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유근이 조씨 집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그는 당장 사촌 동생을 때리러 가려 했습니다. 장경이 막았습니다.
그를 때리면 자네의 분노만 풀릴 뿐이네. 내가 필요한 것은 진실일세. 자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나? 자네가 했던 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내가 용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가 만든 결과의 일부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묵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회 앞에서 인정하면 온성이 그가 정보 유출이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명예는 상하고 친구들은 경계할 것이며 아버지 약방도 손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사과만으로 결과가 지워지고 자신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기를 바랐네. 그러나 책임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네. 후회와 책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회는 잘못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책임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향해 취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울고도 아무것도 고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스스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배상하고 행동을 바꿉니다. 감정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은 행동뿐입니다. 자묵은 하룻밤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작은 장부를 들고 왔습니다. 사촌 동생이 사고를 칠까 두려워 여러 해 동안 그의 대출 내역을 적어둔 장부였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은자 3건이 있었고 시기는 육씨 집안이 중요한 정보가 새어나간 때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유근이 보낸 편지도 하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육씨 집안에 관한 무엇이든 들으면 먼저 내게 알려주세요. 저쪽 사람이 값을 아주 후하게 쳐줍니다. 자묵이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겠네. 장경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기 양리는 옛 시녀를 찾는 일을 도왔습니다. 붙잡힐까 두려워 도망친 소녀는 먼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양리를 보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인장 이야기를 로빠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도둑들에게 팔 것이라고는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양리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진술할 수 있겠느냐? 시녀가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오라버니가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양리가 대답했습니다. 오라버니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계속 침묵한다면 다른 사람이 결과까지 대신 떠안게 된다. 소녀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삶에는 침묵이 자기 보호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방조로 변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 누명을 쓰고 있을 때, 위험한 행동이 계속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을 때, 공동의 권리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개인적인 일리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군중 한가운데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법적 문제, 안전이 관련되어 있다면 권한 있는 사람을 찾고 증거를 보관하며 제보자를 보호할 시점을 골라야 합니다. 용기는 모든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채 위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장경은 시녀의 진술을 관아에 제출했습니다. 관리들은 도박장을 추적해 그 지역에 남아있던 도둑 2명을 붙잡았습니다. 한 명은 훔친 인장을 조씨 집안과 간접적으로 일하는 고씨 성의 관리자에게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네트워크의 고리가 점점 닫혔습니다. 입찰리의 신청을 심의하는 상해회의 날, 대청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조유씨는 푸른 비단옷을 입고 의장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육씨 집안이 구율미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고발장을 들고 왔습니다. 장경은 양리와 하영단, 주백, 그리고 증인 3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장이 조유신에게 물었습니다. 조 공자는 육씨 집안이 호의를 줄인다는 정보로 러디에서 얻었소? 유신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성 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소문입니다. 장경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거짓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청이 즉시 술렁였습니다. 장경은 가짜 정보가 퍼지기 전에 이미 체결한 호의대 계약서를 내놓았습니다.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2배로 늘렸습니다. 이어 호의를 줄인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명단 제시했습니다. 6명뿐이었고 그중 조씨 집안과 연결된 사람은 61명이었습니다. 조유신이 웃었습니다. 그자가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말했을 수도 있지 않소.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소? 유근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수백 개의 눈앞에서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조씨 집안 관리자에게 정보를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당포 이름과 받은 금액, 거래 장소까지 말했습니다. 조씨 집안 관리자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하영단은 빚장부 사본과 음표지, 전당포 주인이 진술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각 금액이 오간 시기는 육씨 집안이 기회를 잃었던 때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조유씨는 그래도 단지 장사 정보를 산 것일 자신이 도둑질을 했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이 장경이라면 분노에 끌려 모든 이심을 하나의 혐의로 묶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행동을 따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3가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조씨 집안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적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둘째, 공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육씨 집안 립찰에서 탈락시키려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셋, 공자의 자금망은 훔친 인장을 사들인 무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째 사안은 관아가 계속 조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상회가 관아를 대신해 죄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말은 장경의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명확할 때 절제는 분노보다도 큰 신뢰를 얻습니다. 자묵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흑단양 이야기와 장경의 과거를 흘린 사람이 자신이라고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매수된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자신을 뜯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16살 때의 실제 일을 밝혔습니다. 장경은 어머니의 약을 사려고 동전 하나를 주었을 뿐이며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이익을 구걸하려고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장경은 자신을 비웃었던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받아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장경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동정을 주운 일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약이 필요했을 때 나는 한 소년이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어머니를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천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설명한 말은 없습니다. 길지 않은 말이었지만 오래된 비밀이 가진 힘을 끊어냈습니다. 약점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인이 믿을 때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정면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사실이며 무엇이 타인이 덧쇼, 수치인지 구별하면 더 이상 쉽게 통제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경은 소문이 명예와 입찰에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 기억이었다면 지킬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진실을 되찾기 위해 나누는 것과 군중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노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장은 조유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신은 상업이란 본래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모으는 것은 능력입니다. 빚진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비밀을 얻는 것, 거짓 정보로 입찰에 영향을 주는 것, 훔친 재산을 넘겨받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경계는 방법과 권리에 있습니다. 공개된 가격표를 아는 것은 공개 정보입니다.
직원에게 돈을 주고 내부장부를 싸는 것은 침해입니다. 부두에서 경쟁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은 관찰입니다. 그 가족에게 압력을 가해 사적인 일정을 빼내는 것은 이용입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공개 게시물을 보는 것과 비밀번호를 추측하는 것은 다릅니다. 질문하는 것과 계정 접근 권한으로 사랑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장을 조사하는 것과 불법으로 데이터를 얻는 것은 다릅니다. 논의 끝에 상회는 육씨 집안에 대한 고발을 기각했습니다. 관아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씨 집안이 입찰 자격도 정지했습니다. 조유 씨는 훔친 인장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곧바로 장경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육공자는 자신이 모함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소. 그러나 구율미 운송은 한쪽이 무고하다는 이유만으로 맡길 수 없소. 능력도 평가해야 하오. 장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공정합니다. 그는 선바 9년과 인력, 악천후 화물 보상과 감독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주배가는 실제 운영 방식을 하영단은 관리 장부를 제시했으며 양리는 재정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육씨 집안이 낙찰받은 것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누명을 벗었다고 해서 능력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도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정함은 감정적인 보상으로 승리를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을 제거하고 모두가 실제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자묵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장경은 옛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자묵이 눈이 붉어졌습니다. 장경이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정말 달라진다면 다른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네. 모든 비밀을 아는 형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걷고 시가요 하는 두 사람이 관계 말일세. 자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달콤한 결말은 아니지만 진실한 결말이었습니다. 대신 뒤의 관계는 좀처럼 원래 모습으로 완전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과거와 똑같게 만들려 하면 두 사람 이미 일어난 일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날 밤 장경과 양리는 강간 나루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리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나요?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면 내가 자유로워질 줄 알았소. 그런데 대청에 서서야 자유는 그보다 먼저 왔다는 것을 알았소. 과거의 그 일이 내가 낮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믿지 않게 된 순간 이미 자유로워졌소. 양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장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을 알겠소. 그 밖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내가 다스릴 수 없소. 이때부터 신중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 되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들킬까 두려워 비밀을 숨깁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시선이 자기 안으로 들어올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생활을 지킵니다. 겉모습은 둘 다 침묵이지만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도망입니다. 다른 한쪽은 선택입니다. 상회 회의가 끝났다고 육장경의 삶이 평온해진 것은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사건 하나를 닫았을 마음속 오래된 습관까지 모두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저녁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자 여전히 누군가에게 달려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깊이 캐물으면 대답하지 않을 경우 차갑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양리가 평소보다 오래 침묵하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시 올라와 질문을 퍼붓거나 지나치게 설명하고 싶어졌습니다. 진짜 변화는 한 번이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익숙한 상황에서 수백 번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장경은 간단한 원칙 하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적인 일을 말하기 전에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가? 이 정보는 충분히 확실한가? 내일 온성이 알게 되어도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하는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 말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이 장경을 말수적은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에 더 분명한 목적을 갖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인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장경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소. 일이 마무리되면 술 한잔 대접하리다. 친절함은 유지하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획. 열어 보이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주배관이 구율미 운송에 투입할 자금 규모를 물었어요. 때에는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관리자가 배분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장경은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실무자를 어둠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양리가 여러 사건을 겪은 뒤에도 혼례를 치를 충분한지 물었을 때에는 공동재정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정이 두 사람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그녀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묵이 자신을 용서했느냐고 물었을 때 장경은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고 감정 전부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더는 복수하고 싶지는 않네. 하지만 믿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그것이 필요한 만큼이 진실이었습니다. 초겨울 어느 장경은 새로 만든 차를 가지고 남평산에 올랐습니다. 노인은 소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예전보다 몸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숨은 짧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장경은 상회 회의와 자무기, 양리와 혼인 날짜를 정한이를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다 듣고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해서는 난 된다는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온전한 답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알맞은 정보를 알맞은 사람에게 알맞은 때에 알맞은 목적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책임을 지기 위해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움받기 위해 나누어야 하는 것도 있고 애초에 내 것이 아니므로 침묵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장경이 이어 말했습니다. 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반드시 나를 해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알게 된 것을 존중하는가입니다. 배신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상처를 감옥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바람이 소나무를 스치고 마른 잎 몇 장이 돌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해했군. 젊은 사람은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상처받은 사람은 문을 닫는 법을 배우네. 성숙한 사람은 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문을 다스린다고 언제나 닫아두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초대할지, 누구는 처마 밖에 머물러야 할지, 누구는 떠나야 할지, 그리고 언제 자신이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해야 할지를 난다는 뜻입니다. 문이 없는 집은 침입당합니다. 1년 내내 잠긴 집은 빛이 부족합니다. 지혜는 의식적으로 열고 닫는 데 있습니다. 장경이 물었습니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목록은 없네. 외부인에게는 지켜야 할 이야기도 의원에게는 말해야 할 수 있지. 집안이 사적인 일이라도 폭력이 관련되었다면 관하에 알려야 할 수 있네. 경쟁자에게는 숨겨야 할 계획도 위험을 함께 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알려야 하네. 침묵을 주문처럼 메우지 말고 책임을 배우게. 노인은 예를 들었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위협하며 이것은 우리 둘만이 비밀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그것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친구가 자신을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실제로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직원이 상품이 손님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회사 보호를 위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되는 일입니다. 폭력을 당하는 아내가 집안일은 밖에 알려서는 된다고 두려워한다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열어야 하는 문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을 이용해 약자의 입을 막기도 하네. 그러므로 이것이 비밀인가만 묻지 말게. 이것을 지키는 일이 누구를 보호하는가를 물어야 하네. 이 질문은 많은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일 선물에 관한 비밀은 기쁨을 보호합니다. 사기 행위에 관한 비밀은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사업 계획은 잘하기 위한 고요가 필요합니다. 투자자에게 숨긴 재정 위험은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만 보호합니다. 비밀로 지킨다고 자동으로 고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한다고 자동으로 용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의 가치는 무엇을 보호하며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장경은 해가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노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내려가기 전 노인은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열지 말게. 더는 내 대답이 필요하지 않은 날 열게. 장경이 웃었습니다. 언제 더는 필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날 될 것이네. 이듬해 봄 장경과 양리는 혼인했습니다. 혼례는 지나치게 크지 않았습니다. 장경은 예물액수를 공개하지 않았고 자신이 지위를 증명하려고 온 성사람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가까운 사람을 초대했고 가벼운 인연에는 축하떡을 뽀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정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혼인 뒤 두 사람은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밀번호와 편지, 서로를 검사할 권한을 사랑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동재산에 영향을 주는 빚과 위협, 결정을 숨기지 않는다. 화가 난 상태에서 둘 사이의 갈등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자신이 옳아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전한다. 상대가 믿고 털어놓은 일을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로 쓰지 않는다. 마지막 원칙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연인들이 화가 난 순간 상대의 과거와 가족, 두려움과 열등감을 끌어내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성을 잃어서 그랬다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관계는 다툼이 전혀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투는 중에도 상대의 가장 연약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양리는 장경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믿고 내어준 상처를 당신이 접어 아득훈 대쓴다며 다음에는 돌아갈 곳이 없어질 거예요. 장경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육시 집안이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구율미 운송도 기한 안에 마쳤습니다. 장경은 더 이상 계획을 짜랑하지 않았지만 공을 혼자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이 끝난 뒤 참여한 사람들이 이름을 공개했고 보상을 분명하게 했으며 장부도 투명하게 남겼습니다. 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과를 빼앗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역시 혼동하기 쉬운 경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안을 핑계로 직원에게 기준을 아는 채 마음대로 상벌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기 위해 정보를 숨깁니다. 부하가 자신보다 뛰어나질까 두려워 계획을 나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좋은 책에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하되 책임과 권리, 평가 기준은 투명하게 합니다. 자묵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술자리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리에 없는 사람이 비밀을 말하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도 된다고 했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가 유난을 떤다고 비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덜 찾아왔습니다. 주변 친구는 줄었지만 남은 관계는 더 평온해졌습니다. 자묵은 장경의 삶에서 예전 자리를 되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변화는 거래처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돌려달라고 강요하기 위해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더는 과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치는 것입니다. 2년 뒤 자묵은 구호대에 작은 자금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을 마쳤고 장부도 공개했습니다. 장경은 그 소식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번이 선한 행동이 과거를 찌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쌓인 여러 선한 행동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유 씨는 훔친 재산을 매입하고 정보 제공자의 뇌물을 주며 입찰 문서를 위조한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조 씨 집안은 새나루에서 장사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장경은 그 기회를 이용해 그들이 모든 모객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계약만 받았습니다. 양리가 상대가 약해진 지금을 왜 이용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장경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족해질까 두려워 모든 것을 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적이 있소. 하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오. 경계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지킬 뿐 아니라 내 욕심에게서도 나를 지켜줘. 많은 사람은 경계를 외부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세우는 경계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는 것, 너무 기쁠 때 섣불리 약속하지 않는 것, 기회를 놓칠까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 주목받기 위해 남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없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권리와 해야 하는 권리는 다릅니다. 그해 가을 장경은 남평산에 올랐지만 노인 만나지 못했습니다. 약초바 겹 작은 집은 닫혀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노인이 보름달이 뜬 바 마주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죽기 전 큰 비석은 세우지 말고 소나무 한 그루만 더 심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장경은 오래된 정자 앞에 오후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간직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비전서도 보물도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만이 유일한 자물쇠는 아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말수가 적음을 교만으로 만들지 말라. 진실함을 과시로 만들지 말라. 비밀을 통제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 상처를 죄 없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유로 만들지 말라.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어라. 숨기기 전에 이 침묵이 누구를 보호하는지 물어라.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작은 일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아라. 의심하기 전에 증거를 찾아라. 용서하기 전에 평온을 되찾는 것과 열쇠를 다시 주는 것을 구별하라. 문을 닫기 전에 사람에게는 여전히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장경은 여러 번 읽고 종이를 접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망주 상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장경이 물건이 시세와 운송로, 사람 보는 법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경은 그들을 강가나루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 바라는가? 누군가는 유능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부유해 보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경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해도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진짜 목표와 보여주고 싶은 욕구도 구별하게 합니다.
지식을 사랑해서 배우는 사람은 칭받지 않았자. 계속 공부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앉아 일하기보다 계획을 개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사업을 세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을 견딥니다. 인정에 중독된 사람은 박수가 멈추면 포기합니다. 어느 시대든 형식은 달라져도 사람이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술집에서 계획을 흘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곧 퇴사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투자한다거나 먼 곳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주소와 승차권, 집이 비는 시간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밀이 10사람이 입을 지나갔습니다. 오늘날에는 메시지 하나가 순식간에 캡처되어 여러 해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낯선 사람이 술잔으로 정보를 캐냈습니다. 오늘날에는 관심처럼 보이는 질문으로 떠볼 수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야?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 나를 믿는다는 걸 증명하려면 위치를 보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보여줘야지. 도구가 새로워지면서 퍼지는 속도는 더 빨라졌지만 논리는 같습니다. 정보가 손을 떠나는 순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민감한 것을 나누기 전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획은 실행을 도울 사람이나 제대로 반박해줄 사람에게만 말하십시오. 재정 정보는 책임과 관련된 사람에게 필요한 수준만 공유하십시오. 잔액과 재산, 서류, 집을 비우는 일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나눌 때에는 존중하는 태도를 이미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이나 책임 있는 전문가를 고르십시오. 전부 말해봐라는 말만 하는 사람을 고르지 마십시오. 연인 사이의 갈등을 화가 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이 화해한 뒤에도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밀은 동의받지 않은 한전다라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다만 안전을 지키거나 법적으로 알려야 하는 상황은 예외입니다. 막 시작된 성공에는 시간을 주십시오. 남들이 질투할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디어에는 선택된 피드백이 필요하지 수백 개의 의견과 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고립될 정도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십시오. 호기심 많은 사람은 질문은 많고 책임은 적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묻고 아직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존중합니다. 장경은 젊은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그 일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이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짧은 대답 뒤에 긴 변명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말하고 싶지 않은지를 길게 설명할수록 다른 탐문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상대가 존중한다면 멈출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믿지 않는 증거라고 말한다면 그 반응 자체가 관계의 안전 수준 날려주는 정보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접근 권한을 감정의 빛처럼 묘구하지 않습니다. 말년의 육장경은 차가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크게 웃었고 사람을 도왔으며 강가 나루에서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만 삶이 중요한 부분은 압력에 밀려내주지 않고 자신이 선택으로 건넸습니다. 그는 사생활이 진짜 자신을 숨기는 장막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선에 짓밟히지 않고 진짜 자신이 자라 수 있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언제나 자신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빨리 주거나 받은 사람이 믿음과 함께 온 책임을 존중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교훈은 아무도 나를 꿰뚫어 보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면 더 안전할 수는 있지만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아무에게나 문을 열지 마십시오. 몇 마디 관심 때문에 호기심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족, 오랜 친구, 연인이라는 이름이 행동을 관찰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친밀감을 사기 위해 비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중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배신당했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을 통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층층이 쌓여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어떤 진실을 말하고 어떤 진실을 지켜야 하는지 아는 사람. 자신이 삶에 있는 모든 문을 자신이 책임지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깊은 물은 잔물결이 적지만 하늘빛을 여전히 비춥니다. 세상을 겪은 사람은 자신을 적게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부분을 남겨두는 것은 사는 일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무책임한 말에서 다른 사람을 지키며 권한을 너무 일찍 내주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말하십시오. 책임을 져야 할 때에는 말하십시오. 당신이 침묵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상처받고 있다면 말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과 막 피어난 기쁨, 안전한 사람만이 만져야 할 상처에는 고요하여 하늘 한 조각을 허락하십시오. 모든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순간부터 온 세상이 시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흙과 비와 시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고 줄기가 충분히 굵어도 거센 바람 속에서도 설 수 있는 날이 오면 그 나무가 당신을 대신해 말할 것입니다.